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없는 친구들이 있는 관계로 시험이 바로 전주기 때문에 특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이름이 많이 거론될까요? 아연 어떻게 생각해? 네? 거론됐네? 괜찮? 누가 제일 많이 이름이 불릴까? 탱커요. 탱커 누군데? 연지야 어떻게 생각해? 아마도 이 뭐야 세미를 제가 갖고 한 줄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저희 탱커예요. 왜 너 둘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수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니 아니죠,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학생들이라면 내가 저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못 온다고 하는 얘기했기 때문에 뻘쭘해져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자 어쨌든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급진계합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하고요. 갑신정변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필기하는 것까지가 시험 진도에 포함되고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이해고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학습 목표를 적혀있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러면 학습 목표는 쌤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개화 정책이 일어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모군란의 결과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일본하고 청이죠. 자 그러면 학습 목표를 정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갑신정변의 배경을 국내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외세 세력의 침략과 관련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으로 수업할지 알겠죠? 자, 그러면 갑신정변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 갑신정변은 두 개로 끊으시면 됩니다. 갑신정변. 자, 그러면은 갑신은 뭘까요? 그러면 갑신이 뭘까요? 맞아요. 갑신년. 그죠? 2017년도 병신년이었죠, 그죠? 네? 맞아. 갑오년. 맞아. 너 기억하잖아, 그때. 근데 중학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구나. 초 5학년이에요? 오, 저도 촉사예요. 왜 머리털은 안 일어나나요? 실패했어. 자, 제 스스로가 탱커입니다. 나한테 하는 거야. 자, 어쨌든 갑신정변은 갑신년에 있었던 정변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변은 뭘까요, 그죠? 역변과 반대 정변이에요? 예. 혹시 하더라. 괜찮아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라갑니다. 부분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링크 받아본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네가 생각에 아이돌이나 연예인 중에 가장 정변을 한 친구 누구 같아요? 박은빈? 박은빈은 청소년 아역 배우였죠, 그죠? 그때는 거의 똑같이 컸어요. 우리 저 연진이 좋아하는 박은빈 배우. 네? 그다음에 누군지 모르는데. 에이, 너 우영 몰라? 호추대 몰라? 자, 아연 가장 역변한 친구 누구야, 그러면 배우 중에 가수나. 정말 BTS를 얘기하지 않았겠죠? 누굽니까? 좋은 것만 봤구나. 역변 생각 안 해봤구나, 그지? 그래. 근데 우리나라 친구들은 일단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큰일 없으면 역변 잘 안 됩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저 할리우드 스타들 보면 어릴 때 되게 귀여운데 나중에 크니까 막 저스틴 비버가 좀 그래요. 여전히 잘생겼지만 저스틴 비버는 진짜 어릴 때 미소년이었거든. 크니까 막 털 길고 막 바지 내리고 다니고 막.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정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변은 나라의 큰 화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정치적인 변화. 보통 정변을 이제 정치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좀 우리가 좀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급격하고 온건하게 아니면 과격하게 이루어지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나중에 2학기 말리에 가면 한국사 현대사에서 배울 텐데 그때는 아마 군사정변이라는 말을 배울 겁니다. 군사정변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죠. 군사정변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516. 518 아니에요.
5.16 5.16 군사정변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교육과서 실렸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 그때는 이제 군사를 활용해서 정변을 일으켰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갑신정변이라는 한 큰 사건이 있으면 큰 사건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정과 결과가 있으면 앞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배경 배경이 있습니다. 원인과 배경과 계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원인과 배경과 계기는 그 전 사건에 뭐하고 연결됩니까? 그 전 사건이 뭐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가 갑신정변의 원인과 배경이 됩니다. 교과서적으로요, 일단은.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면서 오늘은 이모군란의 결과가 어떻게 갑신정변의 원인과 배경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약간 문학적인 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학적인 거는 우리가 상상의 창조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원인, 과정, 결과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사 같은 역사 과목은 어때요? 창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명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상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수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개화파의 분화만 하고 이번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행이지? 오 Very good. Very good. 그렇지? 하고 쌤이 실수를 하거나 이상한 소리 했을 때는 마음껏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애들이 우리가 수업 없을 때는 수업 안 들었을 때는 이렇게 재미없게 하고 우리가 수업할 때는 재미없게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부러워할 겁니다. 아니라고 한 사람이 없네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다시 보볼게요. 3번은 빼고 합시다. 5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04페이지. 개화파의 분화. 이모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개화 정책의 추진 방법과 의뢰 방향을 놓고 개화파 안에 입장 차이가 커졌다. 김윤식, 김홍집, 원종 등 온건 개화파는 청의 양무 운동을 본받아 유교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자는 정도서비론을 주장하였다. 네, 잘했습니다. 일단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국내적인 상황이지 국내적인 상황은 외세에 개입하고 연관이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모군란의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는 청나라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개입이 있었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개화파가 개화 정책을 펴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배경 첫 번째 청과 일본의 간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이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개화파들도 우리가 말이 개화파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통칭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일단 이때 개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실무 관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조선의 벼슬아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책 반대하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반대하는 사람 제외하고 반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개화파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벼슬아치들이 당시 상황을 보고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정책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생각만 가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죠? 유빈이하고 아연이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거의 같죠, 그죠? 아니,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냥 일단 분할 설명할 때 뭘 가늠해 보셔야 되냐면 일단 목표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다 보셔야겠죠, 그거는. 뒤에 나오겠죠. 아직 몰라요. 목표,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속도입니다. 이 세 가지. 만약 플러스 하나 더 하시면 외세 개입이 있다 했잖아요. 일본하고 청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지. 자, 어떤 파는 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파는 청과 일본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윤영하고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화파 분화 중에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있죠. 자, 어떤 파가 있었냐면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같은 무슨 파입니까? 온건 개화파입니다. 온건만 쓸게요. 자, 온건파는 뭘 주장하겠는지 다시 한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의 양무운동을 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청입니다. 근데 이게 가까우시 우리가 이걸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돈 받는다. 그 나라하고 친해진다. I like 청, I like 일본, I like USA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어떤 거냐? 그냥 자기 정치적 입장에 맞춰서 그 나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친일파들이 만들어지는데 친일파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I love Japan이 아니라고요. 물론 재팬도 있어요. I love Japan도 있는데 다수의 친일파들은 그냥 그 당시에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니까 일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붙은 거야. 아니면 진짜 뭐 가진 강압과 협박과 탄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권력을 따라갔습니다. 그거 우리가 통탄해야 된다. 나라의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힘에 붙는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에 붙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항상 우리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이 헌법 질서에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지키려고 하는 게 무조건 군사적인 방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으면 뭘까요? 공부 열심히 한다? 이거 옛날 어르신들 얘기지. 뭐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실력 발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 행복하게 살겠지. 그러면 돈은 따라오겠죠. 그죠? 아니면은 내 경제적인 것들은 만족을 하겠죠. 나름대로. 그러면 그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쌤의 주장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는 거야. 어쨌든 자, 온건파는 일단 동도 서기론을 주장합니다. 자, 왜 동도 서기론을 주장하냐면 동도와 서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동도는 뭘까? 동하고 서도 이 방향이네, 그지? 근데 일반 방향이 아니라 이거는 지역적으로 보셔야 돼요. 동은 어떤 쪽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이쪽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본. 그러니까 일본 포함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청나라 포함해서. 아시아. 그렇지. 동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동양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중국의 동쪽이에요. 중국의 동쪽에 어떤 나라가 있지? 조선이 있잖아요. 이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위정 척사 운동에서 얘들이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예요? 조선의 성략 질서잖아요. 얘들도 동도는 성략 질서야. 성략 질서를 지키자는 거야. 원래 있던 체제와 제도와 조직은 그대로 가고 사상도 종교도 마찬가지고. 자, 플러스에서 서기는 뭘까? 서기. 지금 서기 2022년 말고 이게 방향이라 했잖아. 방향 플러스 지역. 서양의 뭘까? 기. 나에게 지구인데요. 나에게 기를 줘. 이거 아니에요. 그런 뭐래? 이거 너무 옛날인가 이거. 원기옥을 나에게 보내 이거 아니죠? 아이고. 자, 서양의 기술과 문물입니다. 근데 문물은 여러 가지 의미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도 되고 아니면 문물에 제도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양의 기술과 그치? 군사적인 거 이런 거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아서 유교 질서를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자는 동도 서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청의 우호적입니다. 청의 우호적인 거야. 청의 우호적. 그러니까 지금 조선 내정 가서 제일 심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청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잘 지내야지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나의 일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청을 이용해야지 우리 계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각 있을 거예요. 무조건 야, 권력에 밑붙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이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사람도 나눠져 있을 거야. 어쨌든 온건파도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있네요. 이들은 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여기까지 쌤이 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이 말하는 거는 뭘까? 청의 우호적인 건 뭘까? 그러니까 우리 4대 교린 할 때 우리 외교관 조선 외교관 4대 교린 했죠? 1학기 때 4대 교린 중에 어떤 걸까? 4대와 교린 중에 4대. 4대입니다. 청이 크잖아요. 4대 하자. 그래서 얘들 4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대파. 좀 안타깝죠. 그죠? 이런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반면 5번째 줄로 들어보겠습니다. 4번. 자, 읽어볼까? 반면 기록은 발견 후 허용식된 급등 계약하는 문명 계약을 내세운 일본의 외길 유신을 본받아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 제도까지 받아
전문가들이 많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 네. 이들은 청해 내정 간섭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분들은 김옥균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김옥균 한 분씩 다 들어보셨죠? 우리 옥균 씨, 그지? 옥균 킴, 그지? 옥균 킴은 잘 들어보셨는데 왜냐면 김옥균을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걸 일으킨 사람 주동자입니다. 자, 그래서 김옥균의 이름 적어드릴게요. 자, 김옥균 등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뭘 본받자냐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자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메이지 유신을 선생님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중국의 양무운동은 중국의 체제와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본받자라고 천천히 가자라고 주장한 건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어때요? 제도까지 확 바꿔버렸지. 원래 막부의 쇼군이 전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얘들 갈아치우고 자, 누가 중심이 됐습니까? 일본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천황이 지금 우리는 일단 근데 교과서에 천황이라고 또 돼 있어요. 돼 있기는. 자, 근데 일본 왕을 중심으로 했으나 막부 세력에 반대한 사람들이 다 정권 잡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분제도 없애고 교육제도도 소수의 귀족들만 교육받게 했을까요? 국민 의무 교육을 시켰을까요? 의무 교육 시켰습니다. 왜냐면 다 교육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다 산업장에 보내고 군인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설마 이때 19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이때 설마 학교 교육 시키는 걸 자아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몽을 시키는 거야,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본인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가 네모난, 물론 건축학적 의미도 있지만 네모나게 생긴 거야. 왜 시간 9시까지 오랄까? 왜 시간 50분 딱 맞춰서 앉아야 될까? 앉아서 수업해야 될까? 이거 옛날에 18세기 후반부터 있었던 거예요.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 때문에. 공장에 보낸 사람 만들려고. 일꾼들 만들려고. 일꾼들 시간이 19. 그렇지.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규정 지키면서 일을 해야지. 왜냐면 옛날에 일은 요즘에는 되게 창의적으로 일을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해요? 공장에 지나가는 거 딱 맞춰 꽂고, 딱 맞춰 꽂고, 딱 맞춰 꽂고 하잖아. 근데 그게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규정이 안 맞고 너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해? 공장이 안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키우려고 그런 거야. 꼭 보면 광장에 무슨 탑이 세워져 있을까요? 꼭 보면 시계탑이 있습니다. 왜냐면 딩딩 정시가 놀리지. 시간 맞춰서 움직여라는 거야. 이거 왜 우리가 갇힌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한계성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안 한 것보다 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력자들이 많은 나라하고 저학력자가 많은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출산율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출산율이 어디가 더 높을까? 그렇죠. 그런 교육제도 잘 안 되는 쪽이 출산율이 되게 높아. 물론 출산율이 높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출산율에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 인권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본인도 없고 상대방도 없어요. 그럼 결혼을 아가씨들 빨리 시킵니다. 자기 유산 무시하고. 그 다음에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일들 많을까 적을까? 적습니다. 적은 게 많습니다. 전쟁 범죄 많을까 적을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낙태하는 개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교육제도가 잘 돼 있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 남녀 평등하다는 걸 다 의식을 다 머리에 갖고 있잖아요. 마음속에도 갖고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제도가 도움을 준 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지만 이런 네모난 교실에 네모난 책상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일일 수도 있죠. 이걸 알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있는 거하고 그냥 하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메이주 씨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걸 본받자는 건 우리 제도까지 다 싹 다 바꿔가지고 왕을 갈아치울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정치를 운영하는 제도를 다 바꾸자는 거.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본받자. 어떻게? 제도도 바꾸고 플러스 기술도 본받자. 함께 하자. 그럼 어느 쪽이 속도가 빠를까요? 온건하고 급진 중에 어느 쪽이 속도가 빠를까요? 급진 속도가 빠르지. 그러니까 급진이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자, 온건 쪽은 어때? 방향이 그냥 유지하는 거지. 자, 그럼 급진은 어때? 방향이 뛰쳐나가자는 거지. 뛰쳐나가는 거야. 또 속도까지 얘기했고 목표는 어때요?
둘 다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는 건 똑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급진 쪽에 가깝죠. 급진도 물론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 김옥균도 농민 출신이라거나 피지배 계층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양반집 도련님이야. 한계가 있어요.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메이주주도 마찬가지 사실은. 메이주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게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교적으로 볼까요? 온 거는 어느 쪽에 좀 우호적으로 가자? 청나라의 우호적으로 가자. 지금 우리의 간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실세 아니냐.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급진은 어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 흥선대원군 납치됐잖아요. 흥선대원군은 이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흥선대원군 나라 문 닫자는 거니까. 하지만 상징성이 있어요. 왕의 아빠가 잡혀갔어요. 사대하는 나라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데리고 오자는 거야. 그 얘기를 나중에 갑신전변의 3.1천하 때 여러 가지 정당에서 나올 겁니다. 이 정당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주장하는 거 정당이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들은 청의 내정 간섭에서도 벗어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청에 좀 반대한 세력들이요. 반대한 세력들. 사대 관계에 다 청산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급진개합파가 뭐 주장한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7번.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급진개합파는 박문국을 사람 이름 같죠, 그죠? 진중국처럼. 제 이름 얘기했나? 제가 괜찮습니다. 제 채널 어차피 제 이름 다 있습니다. 자, 박문국을 설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창간하고 도로정비, 경찰, 우편제도의 도입에 앞장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진파의 급진파의 정책. 정책들이 뭔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근대 문물 도입. 아까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뭘 도입했다고 했어? 뭘 세웠다고 했어? 박문국입니다. 자, 박문국이 뭔지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알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 박문국부터 쓸게요. 연준아, 박문국이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봤을 때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야? 박문국. 뭐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하는 부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뭐라고 얘기. 괜찮아. 네 표현 내려봐. 괜찮아. 좀 정리되면 얘기해보세요. 네. 자, 하늘아. 박문국 하면 딱 그냥 글자만 보고 어떤 이미지를, 어떤 업무를 했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자, 아이가 어떤 생각이에요? 딱 보니까 뭐 했을 것 같아? 그냥 이름만 봤을 때는 잘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옛날 쓰다 한자어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박문국은 일단 뭐 했는지 볼게요. 한성순보라는 거를 편찬합니다. 이건 뭔 것 같아요? 한성순보는 신문입니다. 신문. 그럼 보통 우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렇지? 일본에는 신문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신문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오지? 일보. 매일매일. 그렇지.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순보는 뭘까요? 우리 이만 들어봤어요. 우리 달력 보면서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말할걸? 한 달에 며칠이지? 30일이지. 그러면 상순, 하순, 중순이면 3개를 나왔잖아. 그럼 순이 며칠을 뜻하는 걸까요? 그렇지. 열흘. 10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한성에서 신문이 발견되는데 며칠에 한 번씩 나오는 거야?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박문국 뭐 하는 곳이다? 신문을 찍어내는 곳이다. 쉽게 말하면. 근데 더 쉽게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자는 문서를 뜻하는 겁니다. 박자는 뭘까? 우리 박물관 할 때 박자가 이거예요. 박물관 가면 뭐가 많아요? 전시한 유물들이 많지. 물건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유물들이 종류가 다양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양해요. 박자 그 뜻이야. 여러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 가지 중의어로 쓸 수 있는데, 여러 문물들을 소개하는 신문을 발간하는 곳, 또는 여러 문서들을 발간하는 곳,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중의어가 되지, 중의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얘기할게요. 자, 시설들 같은 것도 했는데요. 도로, 이런 것도 정비합니다. 통신,
이런 것도 정비하고 또 뭐가 있었지요? 자, 뭐가 있었냐면 그다음에 통신은 우편이에요. 우편. 이때부터 우체국이 나와요. 근데 우편 이거 잘 기억해두세요. 갑신전변이 터진 곳을 알 수 있습니다. 갑신전변이 터진 곳이 바로 네. 자, 그다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어요 지금? 경찰제도. 혹시 일제강점기 영화나 사극 같은 거, 시대극 같은 거 보다가 막 우리나라 항일투사들이나 아니면 일반 범죄자들 막 잡고 다니는 일본 경찰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세요? 헌병. 헌병 경찰도 있지. 근데 일반 경찰도 나중에 들어와. 1920년대 이후로는. 그 뭐라 할까? 일반 경찰들.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소수역 이러고 저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 있잖아. 경찰인데. 맞아. 순사라고 하잖아. 그 순사제도가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이건 조선 순사예요. 이거는 알았죠? 조선 순사예요. 일본 순사가 아니라. 자, 하지만 이게 잘 추진됐을까 안 됐을까? 자, 그 뒤에 내용 보면 알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1번 하늘아 읽어볼래요? 어디죠? 편인가요? 그러나. 그런가요? 그러나. 성의 매정문과 민시정권의 친청 정책으로 대화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네. 한편 민시정권과 멜렌도르프는 대상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무전을 발행하려 하였다.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제대로 추진 안 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자, 청해 간섭과 청해 간섭 플러스 민시 세력 간섭하고 포함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거 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돈입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재정이 부족해요. 재정이 없어서 그래. 그럼 재정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온건파든 급진파든 개화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고정이 다 보고를 받아요. 그거를. 전화 지금 저희가 정책을 펴려는데 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그 뒤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하늘이가 얘기했죠. 민시정권과 밀린도르프 또 나오네. 이제. 자, 밀린도르프 사실 이 사람은 외교 고문입니다. 외교 고문이에요. 자,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호전을 잠깐만. 당호전이면 그 전에 우리 경복궁 중관할 때 무슨 화폐랑 무슨 비슷하지 않아요? 뭘까요? 당백전. 자, 그래서 여기입니다. 자, 재정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려 했냐? 자, 일단 이거를 우리가 앞에는 민시 세력하고 밀린도르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걸 온건파라고 합시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한 몸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온건파에서는요, 당호전을 발행하자. 이거 어디서 많이 비슷한 말 안 들어봤어요? 경복궁 중관할 때 돈이 많이 없으니까 한양이 아니라 얼마짜리 동절 만들자 그랬지? 100냥짜리. 근데 크기가 그러면 100냥만큼 커야 돼요. 근데 그 정도 클 수 있을까요? 그럼 화폐의 가치가 없어.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크기밖에 안 되니까 화폐 가치가 높아질까 떨어질까? 신뢰도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뭐가 오를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게 확 올라가요. 미음 기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경제가 파탄나는 거야. 비슷한 짓을 하자는 거야. 물론 단백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한 양 크기가 아니라 5배 크기가 되는데 그러면 5배 크기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만큼 크기를 못 만들어. 자, 이렇게 하자고요. 자, 그러면 급진파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반대했겠죠. 당연히 급진파는 경제 문제가 생긴다. 자, 5번. 읽어볼까요? 오늘 연식 한 번도 안 볼게요. 이에 반대하여 김옥준은 계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에서 차관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차관 교섭이 실패로 끝나면서 급진계약파의 정치적 위치가 좁아졌다.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이것도 급진계합파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에 처해졌으니까 나중에 정변이 터진 걸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온건판 당호전을 발행하고 여기 플러스에서 어떤 게 있으냐면 전공적 교과서에 없어요. 전공을 얘기하면 청해 화폐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잠깐만, 청해 화폐를 우리나라 도입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에 예속돼요? 잠깐만요. 청해 예속되겠지. 개항장에 일본 돈 풀려가지고 개항장의 경제가 일본에 예속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급진파에서 급발진합니다. 야, 이러면 청나라 간섭 엄청 심해지겠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건 일본한테 돈을 빌리자. 잠깐만, 이것도 사실 아니, 어떻게 생각해? 그 말이나 이 말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즉슨 얘들이 뒷배경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각각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계합파로 해서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온건계합파로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서로 무조건 옳고 나쁜 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 세력들이 있죠. 어떤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어떤 당을 좋아하고 어떤 당을 싫어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무조건 정답이 있을까요? 무조건 정치인에 대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들면 그 답에게 배신당합니다. 왜냐면 너무 패심이 되잖아요. 우리 너무 좋은 너무 뭐라 해야 돼? 열성 팬이 뭐가 되기 쉽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배우나 아이돌이 살짝 뭔가 삐꾸만 나도 너무 열성 팬이었다. 내 마음을 저버렸어. 바로 안티가 되죠. 우리 저 아연이가 BTS 안티가 된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1번 차강 도입합시다. 그럼 고종이 어느 쪽 선택했을까? 고종이 둘 중에. 둘 다 잡습니다. 둘 다 한번 써볼까? 근데 옹노파가 얘기했던 거는 경제 파탄하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은지 어떤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근데 김옥균이 이걸 의기양양하게 일본에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 갑니다. 일본에 갔더니 일본 애들이 외국 애들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친구도 100% 못 믿고 자기 자신도 100% 못 믿는데 외국이 약속을 100%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김옥균이 플랜 B가 없이 갔어요. 일본 애들이 분명히 조선에서는 빌려준다 했었거든? 근데 스미마생 이래. 언제요? 나니? 이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자, 그럼 김옥균은 두 손 무겁게 올 수 있을까요? 두 손 가볍게 올까요? 가서 뭐 그냥 뭐 갔다 메론 하나 사오겠죠, 그죠? 일본에서는 이제 놀러 가면 이제 친구 집이나 친척집 메론 사간답니다. 메론 하나 사들고 왔겠죠, 그죠? 자, 그걸 본 고종이 메론 맛있겠다 하고 먹진 않았겠죠, 그죠? 실제 메론 사온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어때? 급진계합파의 입지가 아주 커질까요? 좁아질까요? 좁아집니다. 자, 이게 실패합니다. 자, 실패해서 정치적 입지가 축소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이제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배경은 이 간섭들이 있어가지고 방향을 어떻게 할까? 온건파, 계합파, 그 다음에 온건파, 계합파가 아니죠. 온건파, 급진파 나눠졌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급진파나 뭐 온건파나 정책을 펼쳐서 근대 문물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방문국도 하고 도로나 통신도 하고 군사제도나 경찰제도, 군사제도 아니고 경찰제도도 하는데 그럼 뭐가 많이 들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온건파는 당호적이게 하자. 급진파는 어때? 어디서 돈 빌려, 유빈아? 유빈아, 너 만약에 돈이 막 급해. 어느 친구한테 빌릴 신뢰가 있습니까? 그거 우리 중에 없는 친구 포함해서 어느 친구 하면 내가 한 10,000원 빌려달라면 빌려줄 것 같다. 아니요. 오. 근데 아이가 돈이 없죠, 그죠? 농담이에요. 괜찮네요. 농담이에요. 아이 돈 많은데. 네? 돈 많은데 꼭 돈만 사도 안 빌려주더라. 자, 농담이고요. 자, 그 빌려가자 이거야. 근데 이거예요. 유빈이가 분명히 다음 주에 돈이 필요해서 10,000원 빌려달라고. 내가 그러면 나중에 다음 며칠 뒤에 용돈 받으니까 내가 10,000원 빌려줄게. 아니가 얘기한 거야. 근데 아이가 아니가 아니지. 유빈이가 다음 주에 빌리러 갔어. 근데 아이가 내가 언제? 이런 거야. 그럼 나중에 너 돈 필요하면 돈 쓸 수 없잖아. 그러면 네 계획을 실행 못하지. 입지가 막 줄어들겠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요 간섭 이거 안 나오네. 간섭과 관련해서 요거. 그다음에 분화 보시고 온건과 급진. 자,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 본받자? 청나라냐, 일본이냐. 그리고 그 상황 중에서 돈이 많이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근데 하필이면 급진파가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약화됐다. 이걸 보시면 배경이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뒤에 갑신전변은 온건파가 일으킬까요? 급진파가 일으킬까요? 급진파가 일으키겠지. 특히 대표적인 사람 누구? 김옥균 같은 사람. 옥균 킴이 일으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맨 이왕하시는 김에 마무리해 주시죠. 예.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남는 시간은 시조로 들었습니다.